지금 바로 행복해지는 최고의 방법.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았던 한동안 우체부 아저씨를 자주 뵈었다. 추우실 테니 더우실 테니 싶어 건네는 차 한 잔에 한박 웃음을 지어주신다. 이럴 때 기운이 난다고 하시고는 몇 번이나 허리 숙여 감사 인사를 전하셨다. 별것 아닌 일로 이렇게 인사를 받으니 도리어 내가 송구해졌다. 서둘러 나가시는 우체부 아저씨를 보내고 돌아서는 내 마음이 더 따뜻해졌다. 이처럼 때로는 큰 뜻 아닌 것들이 세상을 위로하기도 한다. 며칠째 글이 한 줄도 써지지 않을 때가 있었다. 내가 쓰려는 내용들이 다 별것 아닌 것 같아 더 근사한 것들에 목말라 했다. 마감이 다가오는 초조함에 불안하고 왠지 이번에는 대단한 무언가를 내놓아야 할 것 같은 부담감에 짓눌렸다. 그런데다가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책들을 너무 많이 읽다 보니 자신감도 점점 없어졌다. 남과 비교하지 말아야 행복하다고 외치는 내가 어느새 다른 작가들과 나를 비교하고 있는 것이다. 헛웃음이 나왔다. 그래, 이미 너무 오랜 세월 곁눈질하며 살아온 터라 조금만 유혹이 와도 홀딱 넘어가게 되는구나 싶었다. 그래도 내내 지문을 걸어둔 덕에 금세 정신을 차려 참 다행이다. 내가 택한 자신감 회복 방법은 내 책을 읽은 네티즌들의 글을 읽어보는 것이었다. 지난번 출간했던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에 대하여 어느 한 포털 사이트에는 블로그 글들만 2,500건이 넘었고 카페 게시물도 1,900건이 올라와 있었다. 한참 동안 그분들의 글을 읽었다. 책에 대한 애정과 분에 넘치는 나에 대한 과대평가에 오히려 머리가 숙여졌다. 세상 사람들에게 기운 내자고 쓴 책이었는데 이제 내가 그들에게 기운과 용기를 받고 있었다. 몇 분들께는 늦었지만 인사를 전했다. 심히 나를 과대평가하시는 분들께는 전혀 그게 아니라는 해명도 했다. 그 중에 어떤 분은 본인이 너무 힘들 때 꼭 필요한 책을 발견하고 읽게 되어 감사하다고 하셨다. 책 하나 읽은 것도 감사해 하시는 그분이 내 댓글을 보고 잠시라도 행복해질 모습을 떠올리니 빨리 몇 줄이라도 답하고 싶었다. 무슨 연애 표시도 아니건만 설레는 기분조차 들었다. 어느 분과는 마음 통하는 친구를 만난 것 같은 반가움도 느꼈다. 그분은 예전 책 내용 중에 이 구절이 가장 와 닿았다고 했다. 인생은 자신의 삶에 대한 진정한 가치를 확인하고 소중함을 깨달으라고 나타나는 장애물들을 기꺼이 넘어주면서 기분 좋게 살아내야 할 소풍이다. 멀어도 가고 싶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이어서 더 신나는 게 소풍 아닌가. 비가 와도 더 추억이 되던 게 소풍이다. 나 역시 참 좋아하는 구절이었기에 반가움을 전했다. 그렇게 몇 시간이 지나고 나니 다시 글을 쓰고 싶어 안달이 났다. 나는 그렇게 가라앉고 기운없던 어느 날의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웠다. 운이 좋았는지 분명히 어딘가 숨어 있었을 혹평들을 단 한 번도 클릭하지 않았다. 나의 마음을 가늠하여 나라는 사람을 읽어주고 책 내용을 정성껏 정리해준 많은 분들에게 이 기회를 빌려 큰 감사를 전하고 싶다. 각자의 요구에 따라 한 것일 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내가 세상을 사는 진정한 가치를 다시금 확인시켜 주셔서 참으로 감사하다. TV 프로그램에서 헤드헌터로 유명한 유순신 사장이 내 얘기를 했던 것을 한참이 지나서야 보게 되었다. 나에 대해 인상적이었던 것을 묻는 내용인데 나도 잘 기억나지 않은 오래전 에피소드를 말했다. 그녀가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새 일을 시작할 무렵 참 힘겨운 나날이었는데 그때 내게서 선물을 받았다고 했다. 포장을 열어보니 한 손에 쏙 쥐어질 크기의 크리스탈 지구본이었다는 것이다. 그녀는 카드에 적힌 내용을 보고 소름 끼쳤다고 표현했다. 손을 쥐어보세요. 세상이 사장님 것이에요. 2003년이었으니까 2003년이었으니까 어느덧 10년 전 일을 그녀가 말하고 있었다. 이렇게 작은 것들이 기억에 오래 남나 보다. 서로가 삶이 지칠 때 우리가 교대로 전하는 작은 위로들은 그렇게 참 오래 서로의 가슴에 남는 것 같다. 고 이태석 신부님의 수단에서의 삶을 담은 다큐멘터리 울지마 톰즈를 보고
그 사랑에 전염되어 우리나라 로터리 클럽 회원들이 소록도를 찾았다. 그저 준비해간 선물꾸러미를 전달한 것만이 아니라 사전 답사를 통해 주민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미리 조사하여 물품을 사가고 집도 고쳐드렸다. 문에 모기장 하나 달아드렸는데 할머님 한 분이 우신다. 뭐가 불편하시냐고 묻는 방문객에게 너무 고마워서 아무도 들여다보는 사람 하나 없는 나 같은 사람한테 하며 말을 잊지 못하신다. 고마워서 눈물이 난다는 것. 참 행복한 일이다. 사는 거 별거 아니야. 라는 말이 이런 거 아닐까? 살아내는 게 쉬워서가 아니라 산다는 게 뭐 그리 대단한 것들로 채워지는 것이 아닌 것 같다. 내가 몸이 아팠을 때 분당 사는 현선 언니는 1년 가까이 거의 매일 1시간 이상을 달려와서 나를 찾아주었다. 매일 기운 나는 문자를 보내주고 예배 때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었다. 그러고 보니 현선 언니는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더 자주 보았던 것 같다. 그녀는 내가 멀쩡해지면 저만치에서 그저 바라보다가 뭔가 도움이 필요할 때면 바로 옆으로 다가왔다. 내가 선물 컨설팅 회사를 시작할 무렵 급하게 상품 사진이 필요했을 때도 이미 손 놓은 지 오래인 사진 전공을 살려서 밤새 사진을 찍어주었다. 미안한 마음에 대충 찍자고 말렸지만 좋은 사진이 나올 때까지 몇 번이나 다시 셔터를 눌렀었다. 커피 박물관과 금요 음악회로 유명한 남양주 왈츠 앤 닥터만의 희정 언니와는 손님과 사장으로 시작한 인연이 어느새 15년이 넘었다. 내가 마음이 아플 때면 병원 가듯 찾아갔었는데 늘 한결같이 마음으로 위로해 주었다. 내가 억울한 일들을 토로하고 가면 그 언니가 한참을 울었다는 걸 훗날 알게 되었다. 손수 만든 성탄 선물과 꽃꽂이 선물에 담긴 애정과 격려, 우리 회사가 큰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던 때의 응원과 자상함이 우리의 인연을 이만큼이나 길고 깊게 해주어 참으로 고맙다. 위로에 대해 떠올리다 보니 맨 받은 것들이 생각난다. 회사에 문제가 있을 때도 그렇고 내 가슴에 멍이 생길 때도 그렇고 늘 누군가가 아주 가까이에서 나를 위로하고 안아준다. 나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는 그런 존재가 분명히 있다. 단 한 사람이라도 분명히 있다. 찾거나 들으려 하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 모두는 가지고 있다. 세상에 내 맘 알아주는 사람 하나 없다고 느낀다면 그건 그만큼 자신이 스스로를 가두어 두었기 때문일지 모른다. 남을 위로할 줄 아는 삶은 훨씬 풍요롭다. 누구를 위로한 적이 없는 사람이라면 남의 위로를 받는 경우도 적을 수밖에 없고, 행여 누가 위로해 주어도 위로로 들리지도 않는다. 자신이 해 보지도 않은 걸 누가 하면 외국어처럼 이해되지 않는 게 당연하다. 마치 강아지가 기분이 좋아서 꼬리치는 것을 고양이는 공격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것처럼 말이다. 독일 베네딕트 회의 수장이자 정신적 아버지로 불리는 안젤름 그린 신부는 행복해지는 방법으로 날마다 한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어라 라고 말한다. 위로는 아픈 우리를 안아주어 참으로 고맙다. 그런데 누군가를 진심으로 위로해준 날에는 나에게도 역시 마음의 넉넉함이 찾아온다. 그래서 위로는 더욱 귀하다.